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SOXL이나 TQQQ가 수익 전환된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TQQQ나 SOXL은 언제까지 우상향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투자하기 좋은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마지막 주는 주가 상승과 하락 방향이 결정되는 주간입니다. 바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SOXL과 TQQQ 같은 주식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같이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악재가 남아있는 경우 스냅의 실적이 좋지 않자 바로 나스닥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인텔, 애플의 실적이 잘 나와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지요. SOXL은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 TQQQ와 같은 경우 황금거북이가 생각한 저평가 구간인 $30 미만에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3월 29달러에서 8달러로 고점 대비 73% 하락한 이후 주가가 상승했었고 2022년에는 90달러에서 고점 대비 76% 하락한 이후 반등하고 있는 중이죠.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악재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말이죠. 미국 주식은 항상 오른다며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은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지수를 보아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수를 보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증시는 항상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죠. 미국의 패권이 워낙 강했고 중국이 2008년까지는 저렴한 공장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미국 외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만 따르자 미국에게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란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과 비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한국 기업들에게 좋을까요? 일단 여러 우량한 주식들이 대부분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왔을 땐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단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요. 어차피 오를 거라면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투자하는 TQQQ 같은 경우 $30 미만의 투자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했고 SOXL 같은 경우에는 $15 아래에서 투자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현재는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는데요. 일단 2배 정도 수익만 기록하면 정리 후에 지수 추종 ETF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저의 미국 ETF 주식 투자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로 답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한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보합 수준이었지요. 오늘의 상승은 아무래도 현대차가 올랐기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코스피 지수가 2400 이하라면 매일 조금씩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도 금리를 올릴 것이고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에는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리가 높아지면 빚을 진 사람들이 힘들겠지요. 그럼 빚이 없는 회사는 어떨까요? 황금거북이의 오늘 투자 체크 포인트는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참고로 KNN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10% 미만이지요. 부산 경남 방송과 관련되어 있고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는 주식입니다. 1000원 지폐 주식인데 배당도 지급하네요. 다만 미래 성장성은 없습니다. 매출액도 늘 보합 상태이고 영업이익도 늘 그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작은 소형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단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요. KNN 주식이 갑자기 상장 폐지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52주 최저가 근처이고 이동평균선 200일선 아래로 내려간 상태죠. 하락 추세이긴 한데 하락 추세에서도 하단 부근에 있습니다. 2019년도 저점이 900원이며 현재 주가가 1000원 수준이라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간이겠네요. 참고로 KNN 주식은 황금거북이가 2022년 3월 1일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불가능한 숨겨진 배당 주식인데요. 이 당시 주가가 1200원대였는데 저는 바닥 지지선으로 9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KNN의 최저가는 919원으로 6월 23일에 기록했지요. 현재 주가는 1025원으로 조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방송 관련 주식은 외국인이 취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외국인 친구에게 안 망할 주식을 추천했다가 이런 내용 증명이 와서 제가 전화로 문의했고 확인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외국 국적이신 분은 이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대한유화 주식입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3차례 수익을 내고 난 이후 지금은 평가 손실 구간으로 내려온 주식이지요. 이 주식 역시 부채 비율이 30% 미만인데요. 정유화학 주식이고 현재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온 상태이지요. 배당도 지급하고 시가총액이 1조에 가까운 대형 주식입니다. 아까 올렸던 KNN이랑 주식 차트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이동평균선 200일선 아래에 있고 하락 추세 하단에 있지요. 2019년 저점이 11만원인데 52주 최저가가 11만 6천원입니다. 만약 지금이 주식시장의 바닥 구간이라면 이 주가는 바닥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볼 주식은 세운메디칼입니다. KNN은 지폐 한 장으로 살 수 있고 대한유화는 10만원 이상 들여야 한 주를 매수할 수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일반적인 종목 중에 부채 비율이 낮은 주식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종목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언급했었던 종목인 세운메디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부채 비율이 10% 미만이고 메디칼이 붙어있는 의료 장비 주식이지요. 52주 최저가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이 KNN과 대한유화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2019년 저점이 3,100원인데 이 아래로 내려가긴 어렵겠지요. 3,000원 초반으로 내려오면 매수하셔도 좋은 구간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200일선 아래에 있는데 하락 추세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세운메디칼도 KNN처럼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이 조금 낮은 주식이지요. 메디칼 붙었다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일단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을 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 저평가 구간이고 대형주 치고는 부채 비율이 낮은 우량한 종목은 맞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2분기 실적 체크를 한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저도 보유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지요. 세운메디칼은 재무제표가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장점을 뽑자면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낮아서 아쉽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별 상관이 없는 주식 중 하나이지요. 결국 미국 금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반영될 만큼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량한 주식들이 저평가 구간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코스피 2400 아래에서는 우량한 주식을 매수하기 좋다고 보고 있고 SOXL도 좋은 상태이지만 저평가 구간 입장에서 본다면 TQQQ가 현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식은 늘 분할 매수를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덜 물리는 가격에 매수해야 하죠.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황금거북이의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